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지난주가 조금 분위기가 조금 좋았죠.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지난주 적중 내역인데, 물론 또 이제 한풀락으로 좀 못 먹었던 케이스도 좀 있어요. 그죠? 어제도 약간, 좀 더 먹었으면 좋았을 걸, 그지? 그랬던 내용인데요. 뭐, 48배도 그렇고, 어제 또 꼬마도 그렇고, 알크 오바도 조금 그렇고, 조금 더 먹었어야 된다. 조금 7배 적중이 됐는데,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그죠? 이건 조금 더 먹었어야 된다. 뒤쪽 경기가 약간 걱정을 했는데 뒤쪽 경기가 되게 잘 풀렸어요.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어제 주간은 또 14배 적중이 됐고 이랬지만은 어제 약간 여자 배구 오바가 또 올킬을 망쳤다. 그지? 안양정관장은 딱 .5 언더가 좀 낮았는데 여자 배구 오바 OK 마인과 또 묶어갔던 게 조금 그게 오바가 안 났어. 그게 너무 아쉬웠어.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흑자로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이제 또 오늘 경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경기 더 좋은 적중 또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도 이제 약간 떡값 배팅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좋은 적중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특히 또 오늘 아침이 또 있는데 아침 경기들 또 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은 적중이 조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부터 역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주간하고 해축하고 한꺼번에 진행을 할게요. 한꺼번에 진행 포인트 잡아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KT와 서울 삼성의 경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두 팀들 좀 부진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상승세를 또 달리는 팀들이 있는데 두 팀 다 지금 엄격하게 지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보다 또 KT 입장에서는 부상 여파죠. 부상 여파. 지금 현재 카굴랑한 부상 또 어떻게 보면 또 문정현 부상, 하윤기 부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겹쳐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 KT가 무엇보다 또 3연패 기간 동안 경기력도 상당히 또 떨어져 있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약간 이제 또 무엇보다 야투 열성도 리그 내에서 올 시즌 그렇게 조금 좋지 못했어요. 특히 또 이제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약세를 조금 보여주는 내용들이 3점 야투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3점 야투 지표인데요. KT가 작년에는 3점 야투가 중상위권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내용적으로 좋지 못하고 리바운드 경쟁력도 지금 현재 모비스 다음으로 또 올 시즌 용병 영입에서 힉스랑 또 윌리엄스는 실질적으로 5번에서의 또 역할 수행을 제대로 좀 못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리바운드 경쟁력도 상당히 또 떨어진다는 점들이 무엇보다 KT의 제일 큰 숙제가 되지 않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때는 이제 또 서울 삼성도 물론 최근에 경기력이 또 3연패로 똑같이 지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은 그래도 약간 원주동부전에서 직전 경기 때도 어떻게 보면 또 3점 차로 상당히 또 비벼내는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나름의 또 경기력들을 조금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삼성도 문제는 뭐냐면은 리그 내에서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3점 야투 1위 팀입니다. 1위 팀으로서의 퍼포먼스 조금 잘 끌고 가고 있을 정도로 3점 열성이 좋은 팀인데요. 조금 이제 무엇보다 조금 수비가 문제죠. 수비 실점이 상당히 또 많다는 점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약간 공격으로 커버가 되는 경기들은 조금 잘 풀릴 수가 있지만은 좀 그렇지 못한 경기들은 상당히 또 어렵게 진행이 된다는 점들은 조금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두 팀 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니콜슨이 조금 복귀할 예정이에요. 물론 이제 선발 출전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니콜슨 복귀를 한다면은 그래도 약간 3점 야투 열성들이 그래도 조금 좋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니콜슨 복귀는 약간 긍정적인 시너지가 조금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요 경기는 조금 KT는 이제 대안이 조금 없다는 게 저는 약간 조금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요 경기 약간 이제 서울 삼성 역배당이 나오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변이 조금 아닐 수 있는 경기라는 점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역배당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또 시즌 맞대결은 3승 1패로 KT가 앞서 있어요. 앞서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KT가 이제 후반기 들어서 부상 여파로 인해서 볼이 잘 안 돌아요. 특히 또 지금 현재로 카굴랑안의 부재가 무엇보다 저는 조금 크다고 좀 보여주기 때문에 요 경기 약간 조금 서울 삼성 역배당이 나오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이다. 또 약간 이제 또 프랜사이드는 조금 더 안전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면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승호패는 조금 어디로 튀어도 조금 저는 조금 승호패는 좀 비추. 오늘 경기 요 경기는 승호패는 조금 비추가 좀 될 것 같고 160.5 기준점이지만은
요 경기는 약간 이제 서울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약간 오버사이드 충분히 또 가능하다고 조금 보고 있어요.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인사이드 자원들이 그렇게 조금 임팩트가 좀 없는 팀이다 보니까 역시 또 상당히 또 빠른 템포와 역시 또 어떻게 보면 일정 수준의 공격력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약간 이제 오버사이드 기준점이 높지만은 한번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약간 또 이제 역배 플랜 또 오버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배나더라도 이변은 아닐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하나은행과 KB스타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양 팀들 같은 경우는 1위와 2위 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당히 또 오늘 경기 동기부여가 또 큰 가운데서 맞대결을 펼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느덧 이제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게임 차가 한 게임 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경기 여파에 따라서 이제 순위 변동도 조금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는 약간 양 팀들의 동기부여가 불붙어 있는 매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전 경기 때는 이제 또 한 차례 KB스타즈가 하나은행 원정에서 상대 또 대승을 조금 거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박지수의 건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뭐 15점 차에 또 12점 차의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물론 이제 KB스타즈 지금 이제 건강한 박지수의 폼들은 절대 또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경기는 이지만 사키가 상당히 또 부진했었어요. 실제 내용적으로 사키가 조금 흔들렸었고 여러 조금 야투 결성이나 수비에서의 문제들이 조금 발현이 됐던 경기라면은 올 시즌 맞대결 양 팀들이 2승 2패로 팽팽한 가운데에서 평균적으로 양 팀들의 지금 현재로 간극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간 KB가 약간 직전 경기 대승과 여러 가지 조금 대승들을 조금 거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득실 마진의 우세를 조금 가져가고 있는데 양 팀들의 이제 평균 득실 마진의 차이는 4점 정도예요. 4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전 요 경기가 양 팀들 물론 직전 경기에 한 차례 패배가 있긴 했고 KB가 지금 6연승의 페이스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전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하나은행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집중력들이 조금 표출이 될 수 있는 경기라서 전 요 경기 약간 접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일단 이제 뭐 KB의 승리는 조금 보고 있지만은 똥배당의 메리트는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약간 승호패 5나 아니면 또 이제 7.5 기준점의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양 팀들 말씀드렸다시피 4차례 맞대결이 전부 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평균치를 따지면은 4점 차가 나요. 4점의 득실 마진을 조금 보여주는 만큼 요 경기는 약간 접전의 가능성과 프랜사이드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136점으로 기준점이 상당히 또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두 팀들 특히 이제 약간 요 기준점에 있어가지고는 KB를 약간 중점으로 좀 보시면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KB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최근에 6연승 기간 동안 상당히 또 득점력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역시 실점도 많아요. 그런 경기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요긴 기준점이 높지만은 충분히 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패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KB 또 수비도 약해요. 수비도 약하고 실제 공격도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잘 풀어가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팀들의 맞대결이 또 올 시즌 4차례 맞대결이 지금의 기준점을 살짝 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기준점이 여자 농구치고는 조금 높게 잡혀 있지만은 한번 또 오버로도 염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플랜 또 오버 또 승호패 5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으신다면은 이 경기도 역시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KB손보와 현대캐피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전력상의 우세는 또 KB입니다. 그죠? 이제 또 현캐입니다. KB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야쿠비 또 빠졌죠. 야쿠비 또 빠진 자리를 또 아시아 쿼터제를 또 영입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또 영입됐던 자원들이 인도 국가대표 아미스를 또 영입하긴 했는데 이 친구의 또 과연 또 역할 수행이 또 지금 현재로 또 출전도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나 돼야 또 출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출전을 하더라도 실제 조금 어떤 실력을 조금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KB 입장에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현대캐피탈도 역시 홈에서는 극강입니다. 홈에서는 꾸준한 연승들을 조금 달려주고 있지만은 직전 우리카드 원정에서 3대0의 패배를 당했고요. 한국전력 원정에서 3대2의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또 2연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또 레오나 또 허수몽의 컨디션은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는데
최근 약간 이제 직전 경기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황승빈이 갑자기 또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직전 경기 때 또 어떤 또 이준엽 세트를 또 가용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또 경기력 자체가 직전에 또 좋지 못했다는 점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경민대 체육관에서는 KB가 또 나름의 또 경기력들을 조금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반승 패턴에서는 조금 저는 반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일단 KB나 또 현대캐피탈 이런 패턴에서 반반 정도로 조금 보고 있는 경기고, 실제 약간 이제 핸디값에서는 KB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또 약간 도로공사 같이 현대캐피탈도 원정에서의 범실률이 조금 높아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약간 조금 요 경기는 약간 조금 물론 또 나경복이나 임성진이 조금 잘해줘야 돼요, KB가. 그런데 약간 홈 경기 역시 또 경민대 체육관에서의 나경복의 컨디션은 상당히 또 좋은 편이라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또 185.5 기준점이지만은 요 경기는 한번 또 오버를 또 염두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또 오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정순의 접전 가운데에서 조금 경기가 길어질 가능성도 조금 염두를 해야 된다. 역시 또 KB도 최근에 또 어떤 또 야쿠베 부재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또 발생을 했고, 현대캐피탈도 역시 원정 경기력이 다소간에 최근에 또 균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가 일단 쉽사리 끝날 경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약간 기준점을 조금 반영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역시 또 KB 사이드 프랭과 한번 또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을 조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요 기준점에서는 약간 이제 일반승 기준에서는 전 반반 정도로 조금 평가를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남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양 팀들이 또 맞대결을 펼쳤을 때 전부 다 이제 홈팀의 승리였어요. 또 이제 KB와 또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현대캐피탈 홈에서는 또 현대캐피탈이 승리를 거뒀고, 또 KB 또 경민대 체육관에서 올 시즌 한 차례 또 맞대결을 펼쳤는데 3대2로 풀세트 가운데 약간 또 KB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3승 1패로 현대캐피탈이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여자부 경기는 다릅니다. 여자부 경기는 무엇보다 올 시즌 4번의 매치가 전부 다 원정팀의 승리로 이어졌었어요. 전부 다 이제 홈에서는 전부 다 패배를 당했다. 이게 약간 공통적인 분모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이나연 세터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어느덧 이제 약간 조금 컨디션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약간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흥국생명도 경기를 조금 잘 끌고 가고 있을 정도로 최근의 페이스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뭐 직전 경기 기업은행전에서의 홈에서의 패배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웠죠. 근데 그 경기는 약간 이제 또 아시다시피 뭐 세트당 접전도 좀 있었고 약간 피치에 약간 부재가 조금 느껴졌던 경기였어요. 그죠? 김수지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피치가 조금 부재, 그리고 또 그 경기 때 어떻게 보면 현대캐피탈도 직전 경기 때 똥배당이었지만은 실제 이제 흥국생명도 기업은행전에서 똥배당을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그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오늘 경기 때 이제 피치가 이제 또 훈련 소화를 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출전 가능성을 조금 대두를 조금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배구 라인업을 가지고 뭐 출전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배구 라인업을 우리가 또 알 수 없고 계속해서 배구 라인업 장난질이 조금 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오늘 경기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약간 피치의 복귀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다는 점들은 저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직전 경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현대건설 지금 현재로 조금 불안해요. 무엇보다 이제 정지훈의 또 부재가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큰 공백으로 조금 느껴질 정도로 정지훈의 지금 이제 부재가 조금 느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직전 경기 약간 이제 조금 무엇보다 부상 여파가 없긴 했지만은 카리가 한 차례 또 크게 한번 넘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약간 부상 여파를 조금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오늘 경기 실제 약간 카리의 출전 여부도 조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는 점에서 여긴 약간 흥국역배가 나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배당이 현대건설이 과연 또 정배당을 받을 입장이냐, 피치만 정상적으로 조금 출전을 한다면은 전 요 경기는 그래도 약간 흥국생명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역배 플랜 한번 가능성을 조금 대두를 하셔도 뭐 또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준점이 어떻게 보면 또 여자부 치고 상당히 또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이제 약간 언어반은 조금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고민이 되는 내용이 조금 되긴 되는데 직전 경기가 또 한 차례 또 풀세트 접전을 한번 갔었어요. 흥국생명 홈에서 양 팀들이 풀세트 접전을 갔을 때 그때 당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두 팀들이 미들블로커 라인업들이 상대 또 치열하게 또 매치업을 조금 가져갔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접전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경기는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카리의 출전 여부는 상당히 또 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굳이 또 본다면은 저는 일단 오즈가 이렇게 기준점을 줬다는 이유는 충분히 또 반영될 수 있는 경기력이 조금 아닌가. 최근에 또 양 팀들이 무엇보다 약간 흥국 같은 경우도 약간 원정 경기는 조금 기복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현대건설도 뭐 최근에 또 홈에서는 흥국전에서 조금 약하긴 했지만은 저번주로 이제 약간 흥국의 원정 컨디션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전주 경기는 약간 조금 오바도 약간 염두를 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요 경기는 약간 역배 플랜은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주간 내경기 역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요 경기도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간 내경기 분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아시아 챔스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시아 챔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B조 경기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죠. A조도 지금 현재 또 조만간에 또 진행이 될 텐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순위를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조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순위표 띄워놓고 이제 또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랍사우디 이제 지난 이제 아시아 챔스 우승팀이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랍사우디는 이제 16강이 확정이 됐습니다. 13위까지는 지금 현재로 조금 확정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4위 자리 위로는 이제 약간 조금 의미는 크게는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자, 알라우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두 팀 다 16강 확정이 된 가운데에서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요 경기를 조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랍사우디가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오늘 경기 때 주전 멤버들을 가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 갈레누나 또 데미란이나 이런 자원들을 조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또 이반톤이나 주요 선발 자원들을 전부 다 대동해서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원정 일정이 조금 올랐다는 점들은 개인적으로 역시 조금 오늘 경기 약간 주전 멤버들 조금 가용할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아랍사우디도 물론 또 리그 경기도 조금 중요하죠. 리그 일정도 조금 잡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선수층이 상당히 또 두터워진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오늘 경기 약간 주전 멤버들의 가용 가능성까지 조금 열려 있다면은 요 경기는 한번 또 이제 아랍사우디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양 팀들의 또 관계성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또 이제 중동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은 약간 그런 내용들이 조금 무색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약간 종교 간의 마찰들이 조금 있긴 하죠. 물론 이제 사우디와 또 아랍에미레이트는 조금 역시 친분이 조금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또 이제 일정 수준 1.5군 정도를 조금 가용을 하더라도 알라우드보다는 저는 일단 아랍사우디의 조금 우세를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단 아랍사우디 사이드로 한번 더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지난 시즌 그 우승팀 독보적인 일이었죠. 조별리그 때도 독보적인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한 운영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오늘 주전 멤버들을 대거 동행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양 팀들의 맞대결은 조금 오버를 또 염두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해요. 일단 역시 일정 수준의 난타전도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에 또 1.47 배당은 상당히 또 먹음직스러운 조금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도 이제 뭐 카네두나 두산 타디치 어떻게 보면 또 뭐 이제 아라우다도 조금 가용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고 어떻게 보면 두 팀 다 약간 자존심 맞대결이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일정순의 라인업 구성이 된다면은 아랍사우디 사이드와 또 오버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고민을 해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나사프와 알쇼르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사프 같은 우즈벡 팀입니다. 우즈벡 팀인데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우즈벡 팀인데요. 지금 현재 꼴찌로서 아침에서 점 기량을 제대로 좀 못 보여주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우즈벡 리그가 지금 이제 약간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약간 지금 현재 약간 프리시즌입니다. 프리시즌을 조금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또 로스터를 조금 꾸릴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될 수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이제 또 알쇼르타도 이제 약간 그 이라크 리그를 조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라크 리그 진행 중에 있고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실제 탈락이 또 유력한 입장에 조금 놓여져 있다는 점인데
알쇼르트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리그 일정을 조금 치르고 있지만은 리그 일정이 또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로 또 경기 일정이 알라프트와의 또 경기가 또 2월 14일 날 또 잡혀 있었는데 요 경기가 또 연기가 됐어. 그러다 보니 또 아침 일정만 조금 소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인 일정 수는 또 라인업들을 조금 건설을 조금 해도 되는 입장들이 조금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용인 약간 승패가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매치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요 경기는 오버를 조금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상당히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나사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그 1승도 못 거두고 전패로서 지금 탈락을 한 내용도 조금 보여줬었는데 지금 약간 이제 나사프가 1월 이제 신입생들을 또 어떻게 보면 상대 또 이제 물갈이 조금 들어갔던 멤버들이 조금 합류를 하면서 아직까지 조직력이 조금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용기는 약간 조금 샤키르나 아흐메드 요런 약간 주요 복귀 자원들이 조금 있는 알쇼르타의 역배당이 나오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은 알쇼르타 프렌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나사프 지금 현재 약간 이제 1월 달에 조금 이제 부상 복귀도 좀 있긴 했지만은 약간 이제 로테이션의 선발 라인업의 변화들을 조금 실험을 하는 약간 실험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용인은 약간 조금 또 역배나 조금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또 이라크 팀들과의 또 맞대결이나 또 중동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최근에 더 전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대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역배 프렌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알두알과 알샤르자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두알과 알샤르자 지금 두 팀 다 이제 승점 7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7위와 8위를 조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두 팀들은 역시 동기부여가 커요. 상당히 또 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알두알도 상당히 또 공격적인 팀이죠. 근데 두 팀 다 지금 현재로 올 시즌 리그가 쳐져 있어. 리그가 일단 중위권 밑으로 조금 쳐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샤르자는 이제 카이오나 라시드 이런 자원들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 좀 보여준다면은 또 이제 또 알두알은 또 피용테크가 또 일단 불을 조금 뿜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알두알이 약간 이번 또 아침을 조금 치르면서 최근에 또 리그 일정도 그렇고 역시 베라티는 지금 부상이긴 한데 퇴장 이슈가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떤 또 매 경기 또 실점도 많은 팀인데 득점도 상당히 또 많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약간 이제 스타드렌에서 약간 브리조를 또 긴급 수요를 해가지고 조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일단 팀에 또 녹아나 있을지도 조금 의구심이 든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 경기는 약간 승패는 조금 배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패 어디로 튀어도 조금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알누아일이 오늘 퇴장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게 정배당이냐 역배당이냐 아니면 또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데 계속해서 일단 퇴장이 또 너무 급격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요긴 약간 승패보다는 역시 또 오버사이드 2.5발을 조금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공격적이죠. 그런 부분들이 또 홈에서 또 더 반영이 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승패는 조금 배제하시고 오버만 추천 포인트로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알샤바브두와 또 아릴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샤바브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1위 팀입니다. 그리고 또 아릴랄은 지금 현재로 사우디 1위 팀으로서의 면모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이제 알샤바브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약간 동기부여가 있어요. 5위자를 조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에서 그래도 승점 이제 오늘 3점을 확보를 한다면은 이제 16강 다이렉트 진출이 또 확정이 되는 내용이고 아릴랄은 지금 이제 남은 두 경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알나스르가 지금 이제 승점 1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쳔보다는 알나스르의 추격을 조금 뿌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역전을 했죠. 알나스르 상대로 역전을 조금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 동기부여가 약간 리그 경기에 조금 가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매첩에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역시 아릴랄이 최근에 또 벤제마도 또 영입을 했어요. 벤제마도 아리티에서 조금 데려오면서 영입 폭들을 조금 끄고 왔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일정 수준 저는 약간 로테이션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역시 오늘 경기 약간 말콤이나 밀린코비치 사비치, 약간 네베스 요 정도는 조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데요. 실제 알샤바브도 상대로 알샤바브도 실제 조금 오늘 주전 멤버들 그대로 조금 가용할 수밖에 없는 경기라면은
제가 봤을 때 약간 로테이션 가능성이 그래도 폭이 조금 아릴라 쪽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약간 승패는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물론 저도 아릴랄이 어떤 라인업을 끌고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아릴랄승 상대 또 메리트 있게 보고 있긴 해요. 그런 의미인데 동행은 했어. 동행을 했는데 출전을 할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빠지는 자원은 벤자마 빠지고요. 레오나르도 빠지고 쿨리발리 빠지고 요 정도 지금 빠져 있는데 누네스나 말콤 요 정도를 조금 가용을 한다면은 일전수는 난타전의 가능성을 조금 더 먼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라인업을 조금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릴랄이 일정수는 라인업만 끌고 나온다면은 요 경기 해볼만 합니다. 실제 아릴랄 조금 최근에 알샤바브도 상대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 조금 이제 정상적인 라인업이 아니고 약간 로테이션을 가용한다면은 3.5바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양 팀들이 주전 멤버를 쓰든 안 쓰든 특히 또 아릴랄이 주전 멤버를 쓰든 안 쓰든 요 경기는 3.5바는 조금 무난한 접근 포인트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바를 조금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3.5지만은 두 팀들의 맞대결이 워낙 또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상대 또 어떻게 보면 또 3.5란 기준점이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또 오버를 먼저 생각하시고 아릴랄 라인업을 조금 더 조금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맹점이긴 하죠. 이게 약간 우리가 또 11시까지 배팅이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경기는 아릴랄이 정상적인 라인업만 나온다면 충분히 또 승리가 가능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버를 먼저 생각하시라. 다음 경기 아탈란타와 크레모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이제 크레모네 무엇보다 이제 그 시즌 초반에 돌풍을 조금 일으켰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올 시즌 크레모네도 조금 일을 내나 몇 시즌 동안 에너지를 조금 모았었는데 그게 약간 조금 표출이 되나 이런 부분들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반기가 조금 들어서면서 역시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9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경기 내에서 9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자 반면에 또 아탈란타는 9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올해 경기는 더론이 징계로 좀 빠지긴 빠집니다만은 또 이제 루크먼이 또 팀을 떠났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이제 크리스토비치가 이제 레체 시절 때만큼 컨디션을 조금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또 아탈란타가 크레모네전에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물론 또 올 시즌 맞대결은 크레모네가 시즌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을 때는 아탈란타 크레모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그랬던 내용인데 지금의 크레모네는 그때의 크레모네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또 부상자들도 조금 커요. 부상자 여파도 본도나 지면으로 비앙케티 이런 자들은 조금 큰 여파가 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이제 충분히 또 아탈란타의 똥배당은 납득이 되는 부분이다. 후반기 행보는 지금 이제 중반기 넘어서 크레모네는 확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아탈 사이드에서 핸디 값을 잘 설정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특히 또 유벤투스가 최근에 또 아탈란타가 유벤투스 상대로 3등의 승리를 거뒀죠. 그럴 정도로 최근에 득점 루트가 또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언어바가 고민이에요. 승패는 이제 아탈란타가 조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약간 2대0이 될지 3대0이 될지 그게 조금 고민입니다. 실제 또 이제 아탈란타가 또 어떻게 보면 또 크레모네 쪽에서 득점이 조금 지원이 될 수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경기라서 여기는 언어바는 살짝 조금 패스를 하겠고 아탈란타 사이드에서 한번 더 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로마와 칼리아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칼리아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위권 팀들도 시즌 내내 부진하진 않단 말이에요. 야구든 배구든 어떤 스포츠든 하위권 팀들도 역시 또 시즌 한 번씩 이렇게 반등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칼리아리가 최근에 역시 3연승의 페이스로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또 헬라스 베로나, 피오렌티나, 유벤투스 상대로 역시 승리를 거뒀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조금 고무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칼리아리가 또 섬지역이고 원정 일정이 또 취약합니다. 원정에서는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에이스 로마가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아요. 도브비크 부상에다가 퍼거슨 부상 또 거기다 또 디발라까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술레나 또 말런 요런 조합들이 아직까지 이제 약간 팀에 못 녹아났단 말이지. 그렇다면은 용인 로마 입장에서 과연 또 홈 경기가 하더라도 과연 또 칼리아리전의 강세를 조금 이어갈 수 있으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에 또 우디네세 원정에서도 패배를 당했죠. 그리고 일단 조금 내용적으로 공격진들의 이슈가 지금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칼리프렌 가능성을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프렌이나 1프렌 한번 또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개인적으로 그래도 약간 요 경기는 그래도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격진의 이슈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칼리가 최근에 득점력들이 조금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또 요 경기는 의외로 또 난타전이 조금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칼릭소이나 최근에 약간 뭐 벨로티가 빠진 부분들이 그렇게 조금 안 느껴지고 있거든. 최근에 또 칼리가 득점력이 조금 올라와 있고 로마도 어떻게 보면 오늘 라인업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가능성도 조금 보인단 말이지. 그렇다면은 여기는 난타전 가운데 최근에 또 세리가 약간 난타전 분위기가 좀 많아요. 아시다시피 어제도 세리 경기들이 대부분 난타전이었고 오늘 경기도 의외로 이 경기는 난타전과 함께 약간 칼리에르가 비벼볼 수 있는 경기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무엇보다 급격하게 라인업 끌어올리면 오늘 경기 조금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영입됐던 애들이 조금 기운이 좋은 칼리아리 프렌, 오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비아레알과 에스파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파뇰이 어느덧 소리 소문 없이 또 6위 자리까지 올라와 있어요. 원래 또 이제 5위 자리까지 올라왔었지. 그랬었는데 최근에 약간 이제 또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로나 상대로, 발렌시아 상대로, 알라베스 상대로 패배를 당하면서 조금 졸전을 거듭하고 있고요. 비아레알도 역시 최근에 역시 또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합니다. 특히 또 챔스 일정을 거의 더 졸전을 펼쳤죠.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간에 또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났다는 게 무엇보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오늘 경기는 약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팀 내 무엇보다 간판 에이스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이제 조금 아요세가 오늘 경기 때 이제 복귀를 드디어 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요세 복귀 예정이다. 자, 비아렐도 이제 4위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순위 신경을 조금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챔스는 광탈을 했기 때문에 아틀란티코 마드리드가 어제 또 패배를 당했죠. 그러면서 꼬마와의 또 승점 차가 지금 3점 차가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비아렐의 동기부여가 불이 붙어 있는 가운데에서 약간 최근에 또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에스파뇰을 만나게 됐다. 아요세까지 복귀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비아렐은 에스파뇰 상대로 6연승이에요. 6연승의 페이스로 상대전에서 홈원전 가리지 않고 노란 잠수함이 상당히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여기는 최근에 또 이제 비아렐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요세 오늘 복귀를 한다면은 미카우타제도 또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또 경기는 조금 비아렐 사이드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핸디값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한번 또 고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용인은 이제 굳이 언어바를 건드릴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듭니다. 언어바는 살짝 조금 패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미들즈브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미들즈브로 어느덧 파죽의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금 지켜주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주말 경기 때 아시다시피 또 코번트리가 1대1의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자, 어느덧 순위에서 지금 현재 오늘 경기 승리 시에 미들즈브로가 자, 1위 탈환이 가능한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파죽의 5연승의 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미들즈브로 승점 1점 차로 코번트리를 좀 추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 시에 코번트리를 또 찍어 누르고 1위 탈환이 조금 가능하다는 경기에서 역시 미들즈브로의 동기부여 불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16위를 달리고 있지만은 최근의 경기력이 또 나쁘진 않습니다. 입스위치도 잡아내고 옥스퍼드도 잡아내면서 홈 경기력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나름의 또 홈바를 조금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이제 셰필드의 정배당 이렇게 조금 잡혀있는 것 같다는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특히 또 이제 셰필드가 벤포드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합류를 했죠. 리즈에서 벤포드가 합류를 하면서 상당히 또 지금 현재 공격력이 좋아졌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두 팀들의 맞대결은 오늘 경기 역시 또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미들즈브로 승점 3점이 필요하지. 그렇다면은 상당히 또 공격적인 전개가 예상이 되는 경기다.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들즈브로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감독이 워낙 또 공격적인 축구고 화끈한 공격 축구로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셰필드도 벤포드가 합류하고 경기력들이 조금 부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조금 이제 오바를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승패도 승패지만은 자, 그건데 이제 또 승패를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셰필드도 홈 경기가 좋은 편이에요. 올 시즌 이제 홈에서 7승 2무 5패로 조금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또 미들즈브로 상대로 조금 약합니다. 실제 맞대결이 이때 왜 역배가 잡혀있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즌 중반에 약간 에드워즈 감독이 울버햄튼으로 가버리긴 했죠. 그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힐베리 감독이 약간 이제 팀을 조금 조율해서 지금 현재 끌고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이슈인가? 굳이 저는 약간 역배당이 왜 이렇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까요? 미들줍으로 정배당 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치? 전 요 경기는 역배 플랜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역시 또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셰필드가 홈에서 강한 팀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역시 저는 요 경기는 미들주브로의 파죽의 5연승의 페이스를 조금 더 주목하셔서 역배 플랜 또 오버사이드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공략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상자들 여파를 조금 따졌을 때는 비슷하거든요. 그런 애들 조금 고렸을 때도 여기는 약간 미들주브로가 충분히 또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역배 플랜 오버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2월 달에 조금 분위기가 조금 좋아요. 이게 약간 조금 작년이 3제였어요. 3제였고 이제 3제가 조금 벗어나는 올해가 조금 되다 보니까 기운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요때 이제 약간 탄력받아서 좀 더 좋은 적중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더 좋아야 되겠죠. 계속해서 조금 좋은 리듬감들 조금 지켜갈 수 있도록 계속 조금 계속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경기 요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한번 또 맛있게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